할머니, 노인네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요? 친구가 아프다고요. 어이쿠, 보나마나. 이 할머니 보이스피싱에 딱 걸리셨네. 내 행색만 보고 나이 든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은행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는데 80년 동안 몸으로 체득한 참교육을 해주어야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감자 쪄왔어. 담장 너머로 정분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인심 좋은 이웃 특유의 정감이 묻어났어요. 뜨끈한 감자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마당에 앉아있던 80살의 김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정분자의 방문은 언제나 반가웠어요. 잘됐다. 나도 어제 저녁에 묵은지 순대국밥 끓여놨는데 같이 먹자. 말순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혼자 먹으려니 심심하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정분자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김치를 가져오면 말순은 자신의 평생 솜씨인 순대국밥이나 찌개를 나눠주곤 했죠. 말순이네 집 냉장고에는 항상 두 사람 몫의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번에 언니가 해준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어. 정분자가 정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분자가 가져온 감자는 껍질이 벗겨진 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말수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이거 봐. 우리 둘 다 혼자 먹기 싫어서. 서로 음식 만들어 놓고 있었네. 말순이 웃었어요.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같아. 맞아. 언니,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지. 정분자가 감자 하나를 집어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감자 한 입을 베어 물었죠.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거 맛있네. 정분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죠. 올해 수확한 감자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서울 생각은 안 나? 정분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보다 흙 밟는 게 좋아. 내 나이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말순이 이 시골 마을로 온 지도 어느덧 5해.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오긴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목소리에서 그저 의무감이 느껴질 뿐이었죠. 분자야,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 말순이 문득 물었습니다. 정분자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정분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에요, 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한가 봐요. 그러나 말순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으니까요. 정분자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정분자가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말수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정분자가 말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말수는 국밥 그릇을 정분자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때 말수는 정분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요 며칠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됐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정분자를 발견했죠. 이불 위에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분자야, 많이 아파? 말순이 분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정분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언니.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나? 당장 병원 가자. 택시를 타고 마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 수술이 필요해요. 일주일 안에는 꼭 받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분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 애들도 어려운데 수술비가 어디서 나?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낡은 면바지에 빛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긴 줄을 기다려 창구에 섰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이름표에는 박주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박주연은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었어요. 통장 가져오셨나요? 말순이 통장을 내밀자 박주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5천만 원이요.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박주연이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말순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죠. 할머니, 귀 안 들려요? 5천만 원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주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크고 느렸어요. 말순은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5천만 원 찾으려고요. 박주연은 옆자리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야, 이 시골 노인네가 5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하네.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말순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무슨 용도로 필요하신지요? 지인의 수술비요. 아, 수술비요? 그래서 갑자기 5천만 원이나? 박주연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완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네, 수술비라니. 박주연은 다시 말순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할머니, 고령자 보이스피싱 많아요. 보호자 모시고 오세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말순은 완전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 모시고 오시라고요, 할머니. 다음에 자녀분이랑 오세요. 알겠어요? 자녀분이랑요? 말순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의 한숨이 들렸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말순은 겨우 말을 내뱉었어요. 말순이 돌아서는 순간 박주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중에 자식들한테 전화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수술비일걸? 불쌍한 할머니, 나이 드니까 정신이. 은행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인데 이제 와서 자신의 의지대로 쓸 수도 없다니. 더구나 그렇게 무시당하다니.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인데.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어요.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 CEO 빈말순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불덩이처럼 타올랐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귀 안 들려요? 시골 노인네? 각주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어디 두고 보자. 말순은 이를 갈았어요. 평생 피땀 흘려 일구고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를 일군 내가 한낱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무시당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순은 3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국밥 가게를 시작했을 때 건물주가 아줌마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 라며 비웃었죠. 그때도 말순은 분노를 사기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건물까지 사들였지요.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집에 도착한 말순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뚜껑이 열렸죠. 안에는 말순의 전성기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VIP 고객 증서, 프랜차이즈 본사 명함, 경제지 인터뷰 기사. 말순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한 잔 따랐어. 그리고 예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 말순이야. 내가 시골 은행에 좀 큰 돈을 맡겨뒀는데 어제 무시를 당했어. 그 은행 지점장이 누군지 좀 알아봐 줄래? 잠시 후 김 실장에게서 답이 왔어요. 이동훈 지점장은 40대 중반으로 실적에 목숨 거는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회장님께서 자주 거래하던 김상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최근에 본사 승진을 노리고 있어서 VIP 고객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대요. 말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잘 됐네. 내일 한번 만나봐야겠어. 밤새 말순은 은행 서류를 검토했어요. 자신의 예금 내역, 투자 상품, VIP 등급 증서까지. 그리고 김 실장이 보내준 이동훈 지점장의 경력 정보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래, 너도 출세하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게. 새벽 5시
말수는 벌써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꼼꼼하게 화장을 했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쓰는 고급 화장품이 오랜만에 빛을 발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어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자 말순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턱이 올라갔어요. 누가 봐도 대기업 CEO의 위압감이 풍겼죠. 오늘은 달라질 거야. 말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정분자를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해. 은행 앞에 도착한 말수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따라 더 당당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어요. 문이 열리고 말수는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그 창구, 박주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고객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늘은 제가 필요한 자료를 좀 가져왔네요. 각주연은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오셨는지요?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선 VIP 등급 증서,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거래 내역, 계좌 현황표까지 박주연의 앞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이게 뭐죠? 박주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박주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의 계좌 잔고가 적힌 숫자를 보고 박주연은 숨을 삼켰죠. 이 은행에서 내 예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말순이 물었어요. 박주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이 지점 전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건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은행과 거래한 내역이에요. 매년 이 지점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박주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요? 내가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건 규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저 보이스피싱에 속기 쉬운 늙은이로만 봤죠. 내 나이가 80이라고 판단력이 없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박주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급히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황을 알리는 듯 했어요. 어제는 내 귀가 안 들린다며 동료에게 속삭였지. 내가 노망났다고도 했고.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박주연의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적 난 평생 사람 눈빛만 봐도 진실을 알아봤어. 거짓말하지 마.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명찰에는 지점장 이동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말순 고객님이시죠? 무슨 일이신지 지점장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말순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분자의 병원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제 젊은 직원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서요.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한 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규정만 따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했네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 전액 인출을 원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액이요? 네,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은행에 더 이상 맡겨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말순의 선언에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잠시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본사에 보고하는 모양이었죠. 말순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김말순 고객님의 VIP 등급. 네, 전액 인출을 원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점장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본사에서 특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인출을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보류할게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정말로 전액 인출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박주연이 창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녀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박주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어요. 고객을 효율과 주정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나 봐요. 근데 내 생각은 달라. 사람이 먼저야. 말순의 말에 박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주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그저 규정대로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인출이 완료되고 말수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가슴 속에는 묘한 성취감이 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말순이네 국밥을 전국 체인으로 키우던 그때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말수는 5천만 원이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분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정분자 환자 병실이 어디인가요? 말순이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분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분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분자야, 좋은 소식이야. 수술비 문제 해결했어. 분자의 눈이 커졌어요. 말순이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분자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분자는 눈물을 참으며 이불 끝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어제 누가 찾아왔어. 분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우리 민호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했어요. 민호가 사업한다고 3천만 원이나 빚을 졌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말순이 다가가 분자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병원비 받으면 그걸 다 가져가겠대. 아들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고.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술 안 받겠다고 했어. 그 돈으로 민호 빚이라도 갚으라고. 말수는 분노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디 환자 협박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호가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자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도 치료 못 받는다고 자책하고. 분자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말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잠시 병원 밖 풍경을 바라본 후 단호한 표정으로 분자에게 돌아섰습니다. 분자야, 내 말 들어. 내 몸부터 고치는 게 먼저야. 빚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분자가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언니, 그건 안 돼.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평생 돈 모은 이유가 뭐겠어. 이럴 때 쓰려고 그랬지. 말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분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가 겁날 것 같아. 말순의 눈빛이 강해졌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건달을 상대했는지 알아? 내가 직접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간호사를 불러 말순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정분자 환자 수술 일정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서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 말순이다. 내 어머니 옆집 사는 말순. 말순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
내 어머니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빌린 돈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민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당장 와. 그리고 네가 돈 빌린 그 사람들 연락처도 가져와. 말수는 전화를 끊고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남은 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오늘의 일이 자신이 돈을 움켜쥐고 살아온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정분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분자의 아들 민호가 온다는 소식에 집안을 정리해두고 싶었어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방 안을 청소했죠. 부엌에는 국을 끓이고 밥도 지었습니다. 민호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야 할 테니까요. 정오가 되자 택시 한 대가 정분자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살 남짓으로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죠. 말수는 그가 민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민호구나. 말순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어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민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들어와. 밥 먹고 이야기하자. 식탁에 앉은 민호는 말순이 차려준 밥을 앞에 두고도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먹어.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돼. 말순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호는 조심스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내가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사업한다고 무리하다가 이렇게 빚을 지고 어머니까지 고생시켜드렸네요.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빚이 어떻게 된 건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지난해 큰 공사를 따냈지만 자재비 상승과 불량한 하청업체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공사 도중 사고로 인한 보상금까지 더해져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였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죠. 장민호 있습니까? 앞에 선 남자가 물었어요. 말순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빚쟁이임을 알았습니다. 누구신지 말순이 물었어요. 장민호가 내 돈을 안 갚잖아. 어머니 수술비 받았다고 해서 돈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말순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세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말순은 차분하게 물었죠. 빚이 얼마죠? 원금 3억에 이자 5천.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언제 빌려주셨는지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순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봐서 궁금해서요. 민호는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어서 확인 좀 하고 싶네요. 마지못해 보여준 계약서를 살펴본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계약 조건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계약이 아니네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금과 법정이자만 지불하겠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실래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감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분자의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말수는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정분자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분자를 보며 말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정분자처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다음 날 말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1억 원을 기부할 테니 운영을 도와주세요. 이장은 놀라워했지만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는 마을회관에 말순이 의료 기금 안내문을 붙이고 주민회의에서 소개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큰 돈을 기부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기금을 만드셨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몇몇은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겠다며 나섰습니다. 약국 주인은 매달 일부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젊은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진료를 제안했어요. 정분자는 수술 후 회복이 빨랐습니다. 열흘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고 말순과 민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의료기금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이장은 마을회관에 말순이 의료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렸어요.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주민들도 조금씩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자는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열흘 만에 퇴원했고 말순과 민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 마당에 도착하자 정분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정분자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은 부엌으로 가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퇴원 축하 식사를 준비한 거였죠. 민호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편히 눕혔어요. 말순은 상을 들고 들어와 정분자 곁에 놓았습니다. 먹어. 힘내야지.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호의 빈 문제는 말순의 도움으로 해결됐고 민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차근차근 살림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분자가 회복하는 동안 말순은 날마다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정분자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누가 그랬더라. 정분자는 웃음을 터뜨렸고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박주연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순은 놀랐어요. 박주연 씨, 무슨 일이죠? 죄송합니다만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날 말순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주연은 창구가 아닌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객님께 사과드리려고요. 그날 저는 매뉴얼만 따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주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사 정근 기회를 놓쳤어요. 그날 실수 때문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고객님 덕분에 진짜 고객 응대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박주연의 솔직한 고백에 말순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을 단순히 나이 많은 고객으로만 봤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주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은 박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박주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의료 기금 관리를 도와줄 수 있겠나? 자네가 가진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주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돕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 달 후 정분자의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완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말순은 테이블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자네,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네. 마을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언니 덕분이지.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정분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커다란 부침개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정분자는 말순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내가 먼저 왔다. 말순은 감동했어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부침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두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인연이 참 묘하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분자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민호가 다가와 두 분께 술잔을 건넸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말순과 정분자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주변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주연이 의료기금 설명회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녀는 은행일 외에도 주말마다 마을에 와 의료기금 관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박주연의 발표를 듣던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박주연도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나당에는 말순과 분자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웃으로 지내자. 말수는 분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이튿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어제 잔치 흔적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깨끗했어요. 분자가 먼저 와서 치운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죠. 나당 구석에서는 새 순대국밥 가마솥이 빛났습니다. 말수는 국밥 한 그릇을 끓여 분자네로 향했어요. 이제는 그녀가 정을 나누어 줄 차례였습니다.